이번 살펴볼 종목은 오이솔루션입니다. 매수가는 65,000원이고 보유 비중은 30%입니다. 요즘 연기금이 매도 전환을 해서 흐름이 안 좋은데요. 5G 종목들 계속해서 들고 가도 괜찮을지 이렇게 문제를 주셨네요. 자, 오이솔루션 5G 굉장히 요즘에 핫했던 그런 종목이죠. 올해 초 들어가면서 KMW를 시작으로 해서 오이솔루션 참 우상향되면서 좋은 그림이었었는데 우리 매수하신 가격대가 65,000원입니다. 자, 물론 5G에 대한 기업의 흐름들은 앞으로도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올해 사상 최고의 실적들을 다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이솔루션도 마찬가지 5G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눈으로 확연히 실적만 보더라도 자, 2018년도 실적 815억에 비해서 2019년도는 거의 한 3배, 2.5배 이상이 늘어나면서 2,199억 정도까지의 아주 강한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단기순이익도 전년도에는 2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609억 정도까지 늘어나면서 굉장히 대폭 성장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5G에 관련된 흐름들이 이제는 본격적인 성장기에 들어가 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주가의 흐름이 사실 또 KMW가 대장이기도 했었고요. 물론 지금 현재 그림에서는 보유 전략이지만 오히려 저는 이 오이솔루션이 지금 자리가 신규 매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급의 영향도 보시면 기관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계와 프로그램 매수는 유입되고 있고요. 신용 물량이 약간 많은 것도 좀 걸리기는 합니다. 신용 비중을 보시면 7.19%인데요. 물론 신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호전적이다라고는 보여지나 신용은 항상 5% 미만 정도가 그래도 양호한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이솔루션은 오히려 지금이 어떤 탄력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눌림목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가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굳이 손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업 내용도 그렇고 2019년도 4분기 실적, 3, 4분기 실적의 흐름들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홀딩 하시는 전략을 드리겠고 다만 이제 어떤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에서는 그냥 홀딩을 하시는 전략과 함께 손절가를 드린다라면 53,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등 시에는 지난번 고점이었던 가격대가 72,2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주가의 흐름으로 보더라도 지난번에 고점을 한번 찍고 다시 이 고점 구간에서 여기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KMW 대장주의 주가의 흐름이 중요하겠지만 이 종목은 목표가 일단 단기적으로 72,000원 보시고요. 이 가격대를 돌파한다라면 이제 연말까지 봤을 때는 조금 더 8만 원 정도까지 욕심을 내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이솔루션 홀딩해 보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시면서 단기적인 목표가 7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현대건설입니다. 매수가는 45,000원이고요. 보유 비중 20% 들고 계시네요. 대규모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 종목은 또 이 경협주로도 묶이면서 좀 변동성이 큰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자, 사실 현대건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우리 경협주 대표적인 대장주이기도 합니다. 건설주 중에서는 그래도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 투자님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요. 45,000원대 가격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건설은 기업의 어떤 수주나 실적 이런 부분들 또 금리가 인하되게 된다라면 현대건설 건설사들이 또 주가의 어떤 호재로 금리 인하는 건설사의 호재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고요. 또한 물론 이제 북한과 북미회담에 대한 3차 북미회담이 언제 연결이 될지는 또 봐야 되겠지만 9월 달 안에 는 이루어지지 않고 또 10월로 미룬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당연히 이 얘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9월에 만남이 성사되는 건 어려울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현대건설은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이나 실적 또 건설 수주, 계약 이런 것도 영향력이 있지만 주가의 흐름이 경협주의 대장주로 엮이면서 경협주의 흐름들과 같이 면밀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주 소식이 나와도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또한 수급적인 요인을 이런 종목은 좀 많이 보셔야 하는데 최근에 보시면 기관들의 매수세가 가장 크게 유입이 되다가 얼마 전부터 사실 매도 물량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경협주에 대한 종목은 손실을 보고 매도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일단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카드를 하나 쥐고 있고 또 북한과의 어떤 이슈라는 카드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김정은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얘기는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올해 안에 이 북미 회담은 연결이 될 것이다. 또 빠르면 10월 달 안에도 연결될 것이다라고 성사가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현대건설은 홀딩하시는 전략 드리면서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은 정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43,000원 정도, 43,000원을 손절가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요. 현재 가격대 5만 원대가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입니다. 이 매물대만 돌파를 한다라면
충분히 지난번 고점이었던 가격대에 57,500원 정도까지도 탄력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2월 달에 북미회담, 2차 북미회담이 결렬이면서 급락했던 가격대가 62,500원대입니다. 잘만 진행이 된다라면 저는 저 2월 달 가격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홀딩을 하시고요. 또한 만약에 북미 회담 또 남북 경협주의 흐름이 아니라 나는 그냥 건설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라면 현재 그림에서는 저는 전고점 정도 부근이었던 67,000원까지 들고 가시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 조금 더 보유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서진시스템입니다. 매수가는 25,300원이고요. 보유 비중 20%입니다. 이번 주 내내 부진했는데요. 5G 이제 손절해야 하나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5G 방금 전에도 조금 전에도 5G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KMW라든지 방금 했던 오이솔루션에 비해서 그렇게 큰 대장주의 흐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주가의 흐름은 4월 달부터 우상향이 되면서 굉장히 강세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5G를 작년부터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최근에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KMW가 상승하면서 와 5G가 좋다. 또 그리고 또 5G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4G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언론에서 안 좋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를 어떤 투자의 흐름을 망설이시다가 나중에 이제 대대적으로 5G로 바뀌기도 하고 주가가 좋아지니까 나중에 따라 매수하신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도 참 많으십니다. 근데 서진 시스템도 25,300원이면 매수가가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 물론 5G는 저는 더 들고 가시라는 전략을 드리도록은 합니다. 올해가 사상 최대의 실적이 또 보여지기도 할 거고요. 또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실적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 2016, 17, 18, 19 지속적인 상승세, 실적에 따르는 영업이익 증가, 당기순이익 증가, 기업의 내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올 한 해가 올 4분기가 5G는 가장 최고의 실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큰 어떤 기대보다는 지금도 차트의 흐름이 고점에서 삼중 고점을 찍고 우하향되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분명히 주가는 반등이 나와야 합니다. 저점을 지지해주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아주 정말 딱 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격대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23,500원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또 서진 시스템은 앞에 대장주하고는 다르게 수급적인 면에서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23,500원 손절가와 함께 단기적으로 반등 시에는 매물대가 있는 요 27,800원 정도 가격대를 돌파를 해줘야지만 전고점까지 가면서 고점에서 놀 수가 있지 이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전형적인 그런 어떤 우하향의 계단을 하락 추세를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000원대 실적이 너무 좋긴 하지만 이미 5G는 소문이 다 난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저렇게 단기적인 28,000원 가격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서진 시스템에 대한 종목 고민 해결해 봤고요. 다음 종목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네, 이번 종목은 파워로직스입니다. 매수가는 10,05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5% 들고 계시네요. 기간이 사주기는 했지만 이번 주에는 조금 흐름이 부진합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자, 파워로직스 이 종목도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최대 실적을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또 보라전자라든지 이 유한공사, 보라전자 그 전자와의 어떤 그 연결 종속 흐름을 연결 대상 종속 회사로서 삼성 SDI나 삼성전자, LG화학 이런 큰 기업들을 주 거래처로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파워로직스 참 좋은 기업 내용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는데 최근에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실적이 언제 좋아질 것이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미리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미 주가가 고점을 찍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가격대가 지금 10,000원 조금 넘은 그런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셨고 현재 그림에서는 9,880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 시간대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10,000원의 어떤 분기점에서 10,000원 이하, 10,000원 이상을 왔다 갔다 할 때에는 호가창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10,000원을 넘어가면 100원, 50원 이렇게 되면서 벌써 아래에 있을 때보다 5호가를 먹고 들어가는 가격대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고분기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을 10,000원 이상에서 매수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가격대 눌림목을 보여주면서 만약에 이 가격대만 지지가 된다라면 다시 한번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우상향이 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고요. 손절가는 9,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등 시에는 일단은 이 60일선을 밟아주고 주가 60일선을 눌러주고 11,000원대까지 올라온다라면 120일선을 돌파를 한다라면 그래도 다시 한번 지난번
전전 고점이었던 13,000원대까지는 반등의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전형적인 고점에서의 삼중 고점이 만들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 가격대에서는 큰 욕심 내지 마시고 만약에 돌파를 못한다라면 매도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